안녕하세요. 직영솔루텍의 심진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령 모음 및 면 관계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을 선택하게 되면 위쪽에 명령 툴바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작업 메뉴, 이동과 돌출, 회전, 작업 메뉴가 있고 나머지 작업 옵션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연장 트리밍, 팁, 리프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자, 제가 이쪽에 면을 선택을 하고요. 첫 번째 연장 트리밍을 누른 상태에서 휠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이 쭉 연장돼서 내가 선택한 면과 연결된 면이 모두 연장돼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팁을 누르고 휠을 이용해서 움직였을 때 자, 위와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 내가 선택한 면과 연결되어 있는 면이 유지되면서 변경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리프팅을 하게 되면은 내가 선택한 면과 연결된 면은 수정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고 내가 선택한 면만 연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을 사용을 하셔서 형상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멍을 선택을 하고 보시면 복사라는 기능이 있죠. 복사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휠로 구멍을 움직이게 되면은 형상이 오른쪽에도 동일하게 복사되면서 이동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복사를 했다고 하면은 형상을 이동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을 선택을 하고 위쪽에 명령 툴바에서 면 분리를 선택한 후 휠로 이용해서 제가 70만큼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던 구멍이 오른쪽으로 70만큼 이동이 됐죠? 이때 왼쪽의 패스파인더에서 컷아웃 형상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첨부 눌러보겠습니다. 첨부 누르게 되면은 구멍이 완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다음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원통 면을 선택을 하고 휠을 눌러서 이동하게 되면 지금 형상이 이렇게 이동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근데 위쪽의 명령 툴바에서 지금 집합 우선순위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합 우선순위 선택이라는 거는 내가 이 이동하는 면이 이동하지 않는 면보다 우선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 자체가 쭉 움직이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근데 두 번째 모델 우선순위를 하게 되면은 자, 면이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되겠죠. 이 두 번째 모델 우선순위 옵션은 위에 거랑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동하지 않는 면이 우선으로 생각하고 형상이 수정이 됩니다. 다음에 위쪽에 키포인트 이용해서 형상 이동 또는 돌출할 때 키포인트를 인식해서 쉽게 수정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면 관계 생성 그룹에 있는 여러가지 명령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 관계 생성은 스케치에서 저희가 사용했던 이 관계 생성 그룹에 있는 여러가지 명령어들 있죠? 구속 조건 주는 명령어들 이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관계 생성에 있는 거는 이제 스케치의 구속을 잡아주는 건데 면 관계 생성은 동기식에서 형상들의 관계를 구속시켜주는 기능입니다. 먼저 동일 평면상을 이용을 해서 첫 번째 변경할 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일단은 단일 정렬로 한번 해볼게요. 변경할 면을 먼저 선택을 하고 수정 버튼 누르고 기준이 되는 면을 선택하면 이 면을 따라서 수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다음에 다시 동일 평면상을 이용을 해서 이번에 단일 정렬이 아닌 복수 정렬로 해보겠습니다. 복수 정렬은 하나 이상의 면을 정렬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먼저 제가 마우스 드래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3개의 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동할 면을 모두 선택하고 수용 버튼을 누른 후 기준 면을 선택하면 3개가 모두 동일하게 동일 평면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중심을 맞추는 기능인데요. 동심을 이용해서 이동할 원을 선택을 하고 수용 버튼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원을 선택하면 같은 동심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관계 생성 그룹에 있는 스케치에서 사용하는 거랑 동일한 기능이에요.
단지 형상 자체를 구속한다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 평행을 보시게 되면은 평행 명령을 선택을 하고 이동할 두 개의 면을 선택을 합니다. 수영 버튼 누른 후 기준이 되는 면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 면과 평행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평행 관계를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이 구멍을 정렬을 한번 해 볼 건데요. 일단 제가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멍 정렬을 이용해서 이동할 면들을 선택을 합니다. 마우스 드래그를 이용해서 모두 다 한꺼번에 선택하셔도 되고요. 수영 버튼 누른 후 기준 면을 선택하게 되면 이 면으로부터 구멍이 정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어떤 각각의 위치, 다른 위치에 있는 구멍을 기준이 되는 면을 방향으로 정렬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 면을 회전을 잠깐 해볼게요. 핸들을 이용해서 만약에 각도가 있다 이렇게 회전을 해둔 상태에서 보시면 수평수직이라고 있죠. 저희가 스케치에서 수평수직은 그 어떤 라인의 수평과 수직을 맞춰주는 기능이었죠. 면 관계 생성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 수직할 면을 선택하게 되면 면이 수직으로 이루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예제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접선. 자, 접선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이동할 면을 역시 선택을 하고요. 무조건 면 관계 생성하실 때에는 수정할 면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면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동할 면을 선택하고 수용 버튼 누르고 기준 면을 선택하게 되면 자, 이렇게 두 개의 공면이 접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예제로 돌아가서 제가 이 면을 잠깐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축에 놓고 회전하기 위해서 축에 놓고 핸들을 좀 돌려서 회전을 시킨 후에 면 관계 생성에 보시게 되면은 대칭이라고 있죠. 어떤 기준 면을 기준으로 양쪽 형상을 대칭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형상이고요. 사용하는 명령이고 대칭을 이용해서 대칭시킬 면 두 개를 선택을 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대칭 이용해서 이동할 면을 선택을 하고 수용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에 기준면을 선택하고 수용 버튼. 마지막으로 어떤 평면을 기준으로 두 개의 면을 대칭적으로 할 건지 기준이 되는 면을 베이스면을 선택하게 되면 두 개의 평면이 대칭적으로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다음에 제가 이 구멍의 크기를 잠깐 수정을 하겠습니다. 구멍을 선택하고 제가 10으로 수정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이 크기가 다른 두 개의 구멍이 있을 때 두 개의 구멍의 직경값을 같게 하기 위해서 뭐 수정을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면 관계 생성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동의를 이용해서 크기가 변경이 될 구멍을 선택을 합니다. 다음 수용 버튼 기준이 될 평면을 선택하면 이 구멍 치수와 같게 수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다음에 제가 면을 선택하고 휠을 이용해서 이동하면 지금 면이 수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이 윗면을 고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선택한 면을 고정합니다. 고정을 하고 이 면을 움직이게 되면은 그 면은 고정됐기 때문에 수정되지 않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어떤 치수가 확정되었을 때 고정을 이용해서 수정할 수 없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동기식에서 면 관계 생성 그룹에 있는 여러 가지 구독 조건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았고요. 교재는 272페이지부터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설계 의도 패널과 라이브 단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